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인터뷰할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온에어 들어간 걸 깜짝 놓쳤네요. 자, 살충제 달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고해 드렸죠. 살충제 달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비싼 돈 주고 사 먹은 기억나시죠?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 이게 다 뻥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부에서 그동안 먹은 달걀 괜찮은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관련된 입장을 또 내놨거든요. 그래서 3부 인터뷰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 맡고 계시는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최근에 한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피프로닐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오늘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온 내용도 보니까 제일 앞에 2페이지에 보니까 닭과 같이 육류로 섭취하는 동물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프로닐은 이제 닭이나 또는 이제 소, 돼지고기, 네.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동물에는 예. 현재 사용이 금지돼 있고 예. 애완동물 정도에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잊어버리기 전에 그냥 바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다른 그 원문 내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급성 독성 참고치 ARFD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뭐 안전하다. 그래서 뭐 하루에 성인 같은 경우 65kg 되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개 이상 먹어도 뭐 큰 지장 없다. 그리고 10kg, 16kg 되는 어린애들이 하루에 1.7개 계란 먹어도 큰 이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왜 동물 사용에 금지를 시키는 겁니까? 동물 사용에 금지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먹는 고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네.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지가 돼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사람에 대한 건강 영향이 예.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네.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그렇군요. 알지 못합니다. 네. 따라서 그 안전 대책으로서 이렇게 네. 이제 설정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3414번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백신을 달걀로 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충제로 오염된 달걀로 만들어진 백신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이제 백신을 만드는 이제 그 달걀은 사실은 네. 이렇게 뭐 양계장에서 예. 키우는 그런 닭은 아니거든요. 예. 그건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균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닭이 네. 그 낳은 달걀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문제하고는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피프로닐 말고도 이제 비펜트린 또 뭐 플루페녹스론, 피리다벤, 아이고 이름도 힘듭니다. 네. 이런 살충제 성분들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가장 강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살충제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조금씩 다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살충제가 이제 허가될 때는 네. 독성이 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네. 배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살충제가 이번에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예. 독성 정도를 본다면 네. 강한 독성을 가진 살충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약한 독성이 있는데 그중에는 조금씩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몸에 먹으면 몸에 다 쌓입니까? 축적되는 게 가장 겁나는 거지 않습니까? 소변이나 이런 대변 등으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지금 검용되고 있는 몇 가지 살충제, 현재 뭐 5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대부분 4개 정도는 소위 반감기라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반 정도가 나가는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들어오면은
되게 빨리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뭐 한 달 정도 되는 거가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예. 한 2, 3개월 뒤에는 네. 되게 다 빠져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그 또 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게 살충제 성분이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 간 기능이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저도 이제 들었는데, 사실은 예. 지금 이제 암 발생이나 이런 간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전하다. 또는 네. 안전하지 않다를 예.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렇게 자료가 충분히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예. 지금까지 이제 독성 실험 결과를 보면은 예. 현재 먹는 수준에서는 당장 우려할 걱정, 건강상의 영향은 없다 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럼 오염된 것을 계속 먹는다면 예. 어떻게 될까? 그거는 누구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독일 연방유해평가원에서 나온 그 숫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안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나온 내용인데 지침서 같은 건데 네. 몸무게 65kg 성인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오염된 달걀 7개 초과 섭취하면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구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16.15kg 이하 아동은 24시간 안에 1.7개 이상 먹지 않도록 유의해라. 네. 이런 보도가 맞는 내용입니까? 그거가 이제 그 정도를 먹으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쉽게 계산해서 아주 네. 어린 아이가 네. 오염된 달걀을 2개 먹는다고 친다면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이제 오염된 달걀 몇 개까지 먹으면 문제가 될 것이냐 이제 네.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 이제 급성 독성 참고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 뭐 예. 1살 미만의 아이가 지금 우리 수치로 나오는 가장 오염된 달걀이라고 했을 때 2개를 먹는 경우에도 예. 그 기준의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어린아이가 한 20개 정도 먹으면 네, 이제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그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의사협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피프로닐 같은 경우에는 한 0.0002mg 킬로그램당 그 정도 되는 양이면 안전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이게 성인이 한 60kg 되는 성인이 하루에 0.012mg 정도를 감안하면 한 70개 정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급성 독성의 경우는 네. 그 정도 먹어도 예. 수치에 이제 미달하기 때문에 예. 괜찮다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계속 그렇게 먹는다면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실험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정리해보면 성인과 영유아 하루에 몇 개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저보다는 교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시니까 홍인철 교수님께서 좀 정의를 내려주시죠. 우선 성인의 경우는 거기서 이제 전제가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허가되지 않은 살충제가 나오는 거는 그 계산할 수 없이 섭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도 사실은 팔아서도 안 되고 네. 섭취하면 그렇죠. 안 되겠죠. 예. 근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지금 요 정도의 농도가 나왔을 때 네. 성인의 경우는 그럼에도 큰 제한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네. 영유아의 경우는 뭐 제 생각에는 2개 정도 면은 안전이 거의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물론 그것도 더 먹는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면 되게 그 정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뭐 반감기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큰 걱정이 없다는 건데 이제 먹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오염된 달걀을 익혀 먹어도 살충제 성분이 뭐 빠지거나 기체화돼서 날아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익혀 먹는 거는 뭐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앞에서도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가금류, 닭고기를 포함해서요. 가금류에다가 이제 진드기라든지 파리, 모기, 퇴치용으로 살충제를 쓰기 때문에 이게 좀 금지한다 이랬는데 닭고기는 어떻고 소고기, 돼지고기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요번에 문제되는 거는 이제 계란이고 산란계지 않습니까? 예. 산란계랑 그리고 고기로 먹는 그런 육계는 사실은 그 사육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살충제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경우도 현재처럼 이런 살충제를 안 썼을 것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상당 부분 썼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음 단계로는 이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어느 정도 또 이것으로 노출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이런 질문이 청취자분들이 주셨어요. 영유아가 2개까지 한 1.7개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과자나 빵 애들이 이렇게 군것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보면 이제 이 그 표지에 보면 땅콩이나 계란 만드는 제품과 섞인 이런 내용인데 그런 양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민감한 질문 같아서요. 네, 민감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린이의 경우에 정말로 그 어떤 농도 걱정해야 되는 농도에 도달하려면 네. 어린이의 경우도 한 20개 정도는 먹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2개 먹는다고 했을 때 그 외에 이제 과자나 뭐 다른 걸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도 먹으면 우리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질문이요. 노란자하고 흰자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농도, 근데 요번에 그 노란자까지 다 농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가 뭐 어느 쪽이 더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 이제 그 계란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지 되겠죠. 네. 교수님께서는 예방의학과에 계시니까, 저번에 그 사스 문제도 그렇고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한번 발생이 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너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좀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내셔가지고 정부가 하나에서 10까지 체계적으로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역학조사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 또 가능성은 있지만 무해하다 이런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교수님? 사실 이 경우도 그렇고 뭐 더 크게 보면은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도 그러니까요. 좀 그렇고요.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인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경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제 이런 그 물질에 대한 관리는 다 물질 중심으로 관리가 돼 있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건강을 중심으로 보지는 않는 건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건강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을 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것이어서 거기는 좀 그 간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이것을 이제 대책을 일관성 있게 총체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생활 환경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독일 연방유해평가원 그 자료를 영문으로 된 거를 이제 읽으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성인 65kg 기준 이런 몸무게 대비 이 용량, 농축 용량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온 걸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람 건강 중심이 아니라서 일단은. 근데 우리나라도 자료가 있는데 대개 이제 독일에서 나온 거와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갖다 쓰는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그걸 다시 우리가 검증하는 수준까지는 대개는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식품도 어류가 많이 양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김도 양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굴도 양식을 하고 멍게도 양식을 하고 이런 양식이 되는 해양식품에 대해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 하도 요즘 그 바다 환경도 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걱정을 다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요번에 이게 살충제는 곤충, 진드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이제 사육 조건이 밀집된 상태가 있으면 그것은 곤충이든 또는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번식의 가능성이 항상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재를 씁니다. 특히 이제 바다 양식 경우는 항생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항생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항생제가 들어오게 되면 또 내성이라고 하는 균의 내성의 문제도 생기고,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사실은 그것도 같이 건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정말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살충제, 항생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GMO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변이 물질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생물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유전자 이제 조작에 대한 것이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러나 GMO의 문제는 유전자가 조작됐는데 조작된 유전자가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거 역시 우리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현재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소위 좀 사전 예방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좀 안전한 쪽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 그걸 함부로 유통시키거나 팔거나 하는 거는 그렇게 바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번 달걀 사태로 인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윤철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계란은 우리 영양소로서 특히 우리 인간의 특히 어린아이의 영양소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영양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양 자원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먹는다. 그거는 오히려 더 손해가 나는 일이고요. 그러나 그러면 현명하게 먹는 방법인데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염되었다고 알려진 거는 이제 안 먹어야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먹어도 관계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책임인 거죠. 정부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닭도 그러면 방광기가 있어서 살충제 안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생산되는 달걀들은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쓴다면 그렇죠. 안 쓴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안 쓰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황희찬 선수가 한 골 넣었습니까? 네,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짤츠부르크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루마니아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이죠. 비토를과 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킥오프 2분 만에 또 강력한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3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또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각종 대회 10경기에서 무려 6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포함되어 있죠, 황희찬 선수가. 네, 맞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최근에 발표한 26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축구대표팀이 31일에 이란, 다음 달 5일에 또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9차전, 10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황희찬 선수가 소속팀에서 골폭풍을 몰아치면서 또 축구 팬들이 또 대표팀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바람이 생겼는데 맨날 스포츠 이야기하고 음악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영화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 좀 안 하고. 손흥민 선수 주말에 경기 앞두고 있습니까?
네,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20일 자정에 그 첼시와의 홈 경기 출격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손흥민 선수는 팔부상에서 회복해서 또 지난주 뉴캐슬과의 개막전에 그 교체 출전했는데 또 변함없이 그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였고요. 네. 또 이번에 지난 시즌 챔피언 첼시를 상대로 시즌 첫 골에 도전합니다. 예, 황인찬 선수도 그렇고 지금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제 유럽 쪽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있죠? 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에서 활약 중이고요. 예.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과 지동원 선수가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잉글랜드에서는 또 쌍용이라 불리는 또 스완시티의 기성용 선수와 크리스탈 팰리스 이청용 선수가 뛰고 있는데 네. 그 기성용 선수는 지금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이고요. 예. 이청용 선수는 또 치열하게 주전 경쟁 중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은퇴했나요? 네, 2011년에 그 일단 카타르 아시안컵 그리고 또 대표팀에서 일단 물러났고요. 네. 그 잉글랜드 퀸즈 파크 레인저스에서 뛰다가 2014년경인가요? 그때는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서 지금은 축구 행정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식이 뜨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네. 미국 프로야구에서 좀 이름이 안 오르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김현수 네. 선수도 그렇고 국내로 돌아오는 겁니까? 네, 그 현재 그 필라델피아 김현수 선수와 또 샌프란시스코 황재균 선수가 네. 또 한국 복귀설이 또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김현수 선수는 3주 전에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12경기에서 타율 1할때 그치고 있고요. 또 황재균 선수도 그 지난달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홈런을 터뜨렸지만 네. 또 이후에 부진하면서 그 마이너리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선수 모두 올 시즌이 끝나면 자율개혁 선수가 되는데요. 네. 또 미국의 높은 벽을 체감하면서 또 한국 복귀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안에 넥센 팀으로 가면 도움이 좀 될까요? 네, 사실 그 두 선수 다 지금 자유계약 선수 그런 상황이라서요. 네. 또 어느 팀과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국내 구단 중에서는 워낙 또 김현수 선수나 황재균 선수가 또 국내 무대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예. 또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또 일각에서는 뭐 벌써 뭐 80억에서 100억 원대 계약을 맺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80억에서 100억. 아, 드림컴 추로 꿈은 이루어진다. 이 남자 농구 대표팀 아시아컵 4강전 앞두고 있습니까? 네, 그 허재 감독이 이끄는 그 농구 대표팀이 20일에 그 레바논에서 이란과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또 우리나라는 광복절에 일본을 꺾었고요. 또 8강에서는 필리핀을 완파했는데 또 4강전에서는 또 NBA 출신 하다디가 버틴 또 이란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네, 하다디가 NBA 어디서 2m 18이라고요, 이 선수가? 네, 키가 2m 18cm고요. 제가 NBA 팀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무대에서 사실 그 주전으로 좀 뛰지는 못했던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랑 늘 경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우리나라를 괴롭히면서 네. 또 사실 또 작년에 우리나라가 맞붙었는데요. 네. 또 이란을 상대로 리바운드를 무려 44개나 내주면서 또 완패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또 우리나라 또 오세근과 이승현 선수가 또 골밑에서 어떻게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또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